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8번째 게임 썰입니다. 지난 6번째와 7번째 네트워크 모형과 버트씨 뱀이 하도 많이 해갖고 상당히 시간도 많이 쓰고 여러분이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오늘 수업 시간에 이제 많이 설명을 하면 되고, 이 게임 이론은 그렇게 저희는 경영학과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학과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벨 경제학상 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이걸로 많고, 그런데 경영학과에는 경제학에서 안 하는 것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행동이나 또 전공이 다양하기 때문에 경영학에서 많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개발된 이론, 경영학은 이제 다른 학문에서 개발된 것도 필요하면 갖다 쓰는데, 경제학에서 개발된 이론들 중에서 수학적으로 논리가 좀 정연하고 그리고 현실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서 경영학과도 이런 걸 쓰기는 합니다. 게임 이론 가지고 유통 문제도 푸는 경우가 있고 경쟁 문제도 쓰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하진 않고, 독자적인 전략들을 이제 경영학과에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쓰고 있는 기법이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8번째 동영상에서는 한 30분 좀 안 되는 정도로 해서 설명을 하고,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깊이 다루지 않고 문제는 그냥 간단한 것만 풀어보시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영학과에 미국 가면 MBA 할 때는 게임 이론을 설명을 잘 안 합니다. 이제 다른 쪽은 많이 하는데, 어쨌든 선형계획법 같이 큰 이론만큼은 아니더라도 경영학에서 이 의사결정 이론이나 경영과학에서 쓰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명하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지금 일단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9장 게임을 하고 있죠. 이게 8번째 동영상이고 7번째 동영상에서 워낙 많은 시간을 썼었고, 이제 오늘 하고 나면 2개가 남습니다. 9번째 동영상이 의사결정 분석, 여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예측이론은 또 다른 문제고, 그래서 9번째 의사결정 이론, 10번째 예측이론을 하면 전체 동영상이 10개 동영상이 다 약 38분 정도의 10개 동영상이 다 마무리되고, 여러분은 그걸 반복해서 수업에 들으시면 되고,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이제 동영상에서 하기 힘든 것들, 수학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풀고 연습을 실습을 같이 하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이론의 개념, 게임 이론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요 슬라이드 6줄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게임 이름의 개념. 게임 이론은 경쟁 상황에서 의사결정 기법 중에 하나이다. 우리 계량 경영학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거니까 게임 이론은 경쟁 상황에서 의사결정 기법 중에 하나이다. 게임 이론은 1906년대 중반에 40년대인지 30년대인데 중반에 폰 노이만이라죠. 노이만과 모겐스테인에 의해서 처음 소개됐다. 이 수학을 주로 했던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경제학 쪽에 수학적인 기법을 많이 들이면서 개발을 했죠. 이 이론은 경쟁 상황의 분석을 위한 개념을 제공하는데, 이 이론은 경쟁 상황의 분석을 위한 개념을 제공했는데, 일반적으로 게임에 참여하는 경쟁자의 숫자와 게임 결과에 따른 경쟁자의 득실 변화 상황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다.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순수 전략 이런 것보다는 혼합 전략으로 해서 아주 심플하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을 하나에만 일단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아하 이런 게임 값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것만 여러분이 알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 게임 실은. 게임의 구분, 요거 6줄을 좀 읽어보십시오. 게임이 뭐냐? 게임 시어리가 뭐냐? 게임 시어리는 현실의 게임이 아니고 책상에서 게임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기서 이론을 개발해가지고 그걸로 현실을 추정해 보는 것을 게임 시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이 경영학을 학교에서 배우죠. 기업체를 들어가죠. 그럼 학교에서 배운 경영학 개념들을 가지고 실무에 들어가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 게임 시어리도 책상에서 게임 이론을 가지고 해보고 수학적으로 논리 분석을 해보고 그걸 가지고 현실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게임의 구분. 게임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연습을 하고 실제 가면 이제 실무를 하는 거죠. 게임에 참여하는 경쟁자가 2명인 경우를 2인 게임이라고 부른다. 2person 게임이라고, 두 사람일 경우에. 제일 간단한 게임이죠.
3명 이상의 경쟁자가 참여하는 게임은 N인 게임, Nperson 게임이라고 한다. 3명, 4명, 5명, Nperson 게임이라고 한다. 또한 득실 변화 상황에 따라 게임에 참여하는 경쟁자들의 이득과 손실의 합이 0이 되는 제로섬 게임과 이득과 손실의 합이 0이 아닌 비제로섬 게임으로 구분된다. 현실은 어느 쪽이 더 많냐? 비제로섬이 더 많을 겁니다. 비록 전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현실에는 환경 변수라는 게 경제학에서는 환경 변수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한데 경영학에서는 환경 변수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죠. 환경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그리고 제로섬이라는 건 딱 두 가지 상황입니다.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한 사람과 한 사람 둘이서 경쟁을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딱 두 사람밖에 없어. 한 사람이 100만을 벌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00만 손해본다는 얘기죠. 그 제로섬. 합이 썸이 제로. 합이 제로라는 거. 제로섬. 그럼 난제로섬 뭡니까? 합이 제로가 아닙니다. 둘이 아니죠. 여러 명이 하는 경우죠. 합이 제로가 안 되는 경우 있습니까? 많죠. 법규를 위반할 때 그러죠. 어느 사람이나 조직이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해서 법규 위반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해. 근데 그 이득이 생겨. 또 법규 위반을 허용해 준 사람은 그걸 통해서 뭔가 이득이 생겨. 법규 위반을 통해서 이 사람도 이득이 되고 저런 사람도 이득이 플러스섬이죠. 이건 나쁜 경우에 플러스섬이고 좋은 경우에 플러스섬이 있죠. 뭡니까? 둘이서 합해가지고 했더니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었다. 이게 플러스섬이죠. 물론 마이너스섬도 있을 수 있죠. 마이너스섬. 마이너스섬 뭡니까? 둘이 합해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 보통 얘기로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그렇게 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잘 살면 플러스입니다. 왜? 둘이서 살다가 아기가 생겨서 3명, 4명이 되고 서로 행복하면 플러스이죠. 마이너스는 뭐냐? 둘이서 살다가 아기도 없고 그냥 싸워가지고 이혼해가지고 이런저런 하고 재산상의 싸움이 나고 감정이 격화되면 마이너스이죠. 그렇죠? 플러스섬도 있고 마이너스섬도 있고 이 현실에는 근데 왜 제로섬부터 하냐? 제로섬이 가장 분석이 쉽죠. 딱 2개밖에 없으니까. 난제로섬을 하면 아주 분석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난제로섬이 더 많은 걸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본서에서는 이 중에서 2인 제로섬 게임에 대해서만 나는 출플러스는 제로섬 게임, 합이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합이 제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이득을 보면 당신이 손해를 본다는 게임의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 게임 이론을 이걸 가지고 수학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 게임을 내가 이기냐 못 이기냐를 가지고 들어가야 말아야 되느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2인 제로섬 게임, 요 6줄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 탄탄한 이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6줄을 먼저 읽어보십시오. (2인) 제로섬 게임이란 게임에 참여하는 경쟁자가 2명이며 두 경쟁자의 득실의 합이 0이 되는 게임이다. 즉 게임에 참여하는 2명 중 1명의 이익이 100만 원이면 나머지 1명은 10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의 게임이다. 이때 게임의 두 참여자에게 주어진 게임의 다른 상황들은 모두 동등하며 오로지 두 참여자의 선택에 의해서 성과가 결정된다. 이득 혹은 손실이 결정된다. 이득 혹은 손실이 2인 제로섬 게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과표, 이것도 읽어보시죠. 7줄인데 성과표. 일반적으로 게임 이론에서는 게임 참여자가 본인이 선택한 전략에 따른 성과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리고 그 성과는 경쟁자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다. 나는 내가 얼마를 벌지를 알아. 그러나 상대방에 따라서 게임 참여자의 성과를 표현한 표를 성과표, 페이 오브 매트릭스라고 부른다. 2인 제로섬 게임에서는 성과표 분석을 통해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성과표에 한해서 두 기업 X와의 전략의 선택에 따라 얻게 된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자. 성과표죠.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건 좀 예상해 갖고 되고 둘이 앉아서 계산하면 되죠. 요거. 기업 A, Y의 전략과 X의 전략. 이제 이게 X의 관점에서 썼다고 보면
기업 X의 관점에서 기업 X의 전략이죠. 기업 X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 X가 1을 선택해. 1을 뭘 선택해. 내가 기업 X는 1을 선택해. 1. 기업 Y가 L을 선택하면 40원의 이득을 보죠. 40원인지 40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40의 이득을 보고 시장점이 되고, 기업 내가 1을 선택했는데 Y가 B를 선택해. 그럼 30의 이득을 보죠. B를 선택해. 만약에 Y가 B를 선택할 줄 알았으면 나는 2를 선택해야 됩니까? 2를 선택해야 됩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쪽으로 가야죠. 그렇죠?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상대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게임이면 만약에 기업 X가 1이나 2를 정할 때 Y가 뭐를 정하는 거에도 보기에서 다 이긴다. 이래서 그 기업 X의 2의 A, 2의 A가 70이라고 치고 20이 아니고 70이라고 치고 20과 70, 그 다음에 X의 2의 B가 20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20과 70으로 됐는데 70과 20으로 바뀌었다고 봅시다. 70과 20으로. 그러니까 70과 20 아니고 하여튼 70과 50이라고 합시다. 제가 좀 말을 잘못했는데 이거요. 기업 X의 관점에서 2 있죠. 2. 두 번째 게 기업 X가 2를 골랐을 때 기업 Y가 A를 골라면 70이 생겨. B를 고르면 50이 생겨. 다시 말해서 Y가 A를 고를 때 기업 X가 2를 고르면 40이 생기고 B를 고를 때 X가 2를 고르면 30이에요. 40과 30은 동일한데 그 밑에가 70과 5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X의 입장에서는 Y가 A를 고르나 B를 고르나 간에 기업 X는 2를 고르는 게 훨씬 낫죠. 70과 50이니까. 40을 30이니까. 무조건 고르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70과 50이니까. 그 다음에 기업 Y는 40과 30과 70과 50이면 뭐를 고르겠어? A를 고르면 손해를 보니까 40과 70이니까 B를 고르면 30과 50이니까 B를 고르겠죠. 그러면 Y는 B를 고르고 X는 2를 골라가지고 50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거는 뭐 쉽게 나올 건데 그렇게 안 되는 게임에 지금 상황 이게 이제 믹스드 스트러티가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기업 X가 2를 골랐을 때 Y가 A를 골라주면 40이니까 되고 기업 X가 2를 골랐을 땐 Y가 B를 골라주면 40과 70이 생기는데 잘못되면 30과 20이 되죠. 40과 70을 할 건지 30과 20을 할 건지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상대편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현실은 다 그렇죠. 우리가 물건을 잘 만들어낸다고 버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서 많이 파는데 상대편이 값을 확 내려버려. 그럼 서로 많이 팔고도 손해볼 때가 있죠. 그래서 가격 담합에는 거기서 생긴 건데 지금 이와 같은 성과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될 건가? 이게 혼합 전략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순수라는 건 아까 얘기대로 이 매트릭스가 40, 30, 70, 50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순수가 나올 수 있죠. Y는 B를 고르고 X는 2를 골라가지고 50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엇갈려 있을 때는 이게 혼합이 됩니다. 혼합 전략. 이거 읽어보십시오. 4줄. 순수 전략에서는 게임 참여자 항상 동일한 전략을 하는데 참여자 모두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선택이 되는데 두 참여자 값이 동일한 안장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혼합 전략이라고 한다. 이게 뭡니다. Y와 X가 고르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혼합 전략, 믹스드 스트래티지라고 합니다. X가 전략 2를 선택할 경우를 P라고 하자. 전략 2를 선택할 확률은 1-P가 되죠. X가 전략 2를 선택할 확률은 P고 밑에는 1-P죠. 왜냐하면 확률이라는 건 항상 더해가지고 1이니까 P가 되면 P는 뭐 0점 몇이겠죠. P 밑에는 1-P 더하면 1이죠. 그 다음에 Y는 그럴 때 Y가 전략 A를 선택하면 X는 어떻게 생깁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P하고 1-P죠. P하고 1-P 요거 X가 2를 선택할 확률을 P고 그럼 P 그 다음에 2를 선택할 확률이 1-P요. 그럼 Y가 A를 골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식이 X가 먹을 수 있는 확률은 40이라는
기대값 곱하기 발생활력 P, 40 곱하기 P 더하기 20 곱하기 1-P. X가 P하고 1-P라는 확률을 가지고 갔을 때 기업 Y가 A를 골라주면 40 곱하기 P 더하기 20 곱하기 1-P라는 기대값을 X는 계산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업 X가 P와 1-P라는 확률을 갔을 때 Y가 A를 고르는 게 아니라 B를 골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30 곱하기 P 더하기 70 곱하기 1-P가 되죠. 뭐냐? 각각 발생할 수 있는 확률 곱하기 기대값입니다. 그래서 Y가 A를 고르면 40 곱하기 P 더하기 20 곱하기 1-P가 되고 B를 고르면 30 곱하기 P 더하기 70 곱하기 1-P가 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공식이 나오죠. 이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 공식이 동일할 경우가 값이 됩니다. 보세요. 40P 더하기 20 곱하기 1-P 30P 더하기 70-1-P 1, 2가 같아야지만 기대이익이 같아야 된다. 그 위에 줄 아주 그 세 줄 읽어보세요. 1, 2가 같아야 된다. 왜 같아야 될까? 이걸 의심하는 학생들도 있고 의심에서부터 우리는 공부가 되는 거니까. X의 전략 선택은 Y가 선택한 전략과 무관해야 된다. 왜? Y가 선택하고 뭘 선택해서 내가 이득이 나올 수 있는 걸 보기 때문에 따라서 Y의 전략이 A인 경우에 기대이익과 B인 경우에 기대이익이 같아야 주면 된다. 다시 말해서 일식과 이식이 같아야 된다. 요겁니다. 그게 뭐냐? 여기서 기업 X가 2를 고를 확률이 P고 내가 자신이 그 다음에 2를 고를 확률은 1-P가 되니까 Y가 A를 고르면 40 곱하기 P 그 다음에 더하기 20 곱하기 1-P가 되고 Y가 B를 고르면 30 곱하기 P 더하기 70 곱하기 1-P가 됩니다. 그런데 X는 어떤 걸 고르던 간에 Y가 고른 것과 무관하게 그래서 내가 이것이 같아지는 점이 최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40 곱하기 P 더하기 20 곱하기 1-P 이퀄스는 30 곱하기 P 더하기 70 곱하기 1-P가 되는 경우를 찾아낸다. 그게 요겁니다. 그 다음 수식을 풀어요. 풀면 없으니까 P가 0.833 P가 0.833이라는 거 다시 어보세요. 0.833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X가 1을 고를 확률이 0.833이면 833이고 밑에가 1 빼기 0.833이니까 0.1667 위에가 0.833 밑에가 0.167이면 40 곱하기 0.833 더하기 20 곱하기 0.167이나 30 곱하기 0.833 더하기 70 곱하기 0.167이나 값이 동일해지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X의 입장에서 위에 것만 먼저 보세요. Y가 전략 A를 선택하면 여기가 이제 이게 전략이 C가 아니고 B입니다. Y가 전략 A를 선택하면 0.833 곱하기 40 더하기 0.167 곱하기 20에서 36.667이 나오고 Y가 전략 B를 선택하면 0.833 곱하기 30 더하기 0.167 곱하기 70에서 36.667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는 0.833이 되면 36.667이라는 것을 X는 기대를 해. Y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는 왜 Y는, X는 이익이 되는데 Y는 손실이 되는 거예요. 왜? 제로섬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 페이프 매트리스 보시면 이게 제로섬이기 때문에 X의 입장에서는 40과 30, 40의 이득이 생긴다는 건 B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40이라는 얘기고 30이니까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B의 입장으로 쓰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70이라는 얘기입니다. B는 적은 걸 원하고 X는 많은 걸 원하는 거 플러스고. 그러니까 X의 입장에서 쓰니까 플러스 40, 플러스 30, 플러스 20, 플러스 70이고 Y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70 해서 이게 다 더하면 제로가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Y의 입장에서는 X가 어떤 걸 선택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이득이 되는 거. 그거는 Y 스스로 볼 때
A를 선택할 확률이 Q라고 해요. Q. 아까 X의 관점과 좀 반대인데요. 그럼 B를 선택하려면 1-Q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X가 뭘 걸릴지를 상관없이 Y의 기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기대값을 찾는 공식이 뭡니까? 40 곱하기 Q 더하기 30 곱하기 1-Q요. 또 하나 있어요. 밑에 20 곱하기 Q 더하기 70 곱하기 1-Q요. 이 두 가지도 같아져야 돼. 다시 말하면 40 곱하기 Q 더하기 30 곱하기 1-Q 이퀄스 20 곱하기 Q 더하기 70 곱하기 1-Q가 같아지는 Q를 찾으면 됩니다. 그게 이겁니다. 제가 불러드렸죠? 이거 40 보세요. 40 곱하기 Q 더하기 30 곱하기 1-Q 이퀄스 20 곱하기 Q 더하기 70 곱하기 1-Q. 그거 한번 손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수학은 눈으로 안 됩니다. 수학은 여러분이 손으로 해봐야 됩니다. (40) 곱하기 Q 더하기 30 곱하기 1-Q 이퀄스 20 곱하기 Q 더하기 70 곱하기 1-Q. 그게 이거죠. 그걸 풀어요. 그럼 Q가 0.667이죠. 그러면 다시 여기다 위에다 집어넣고 해보세요. 40 곱하기 0.667 더하기 30 곱하기 0.3331일 겁니다. 그 값이나 20 곱하기 0.667 더하기 70 곱하기 0.33 값이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시트인데요. 여기요. Y의 기대 손실은 왜? X는 기대 이익이고 Y는 기대 손실. 왜? 이게 이득과 손실이 같아지는 경우를 따진 거죠. 여기 제로섬이라 했어요. 그 제로섬이 뭡니까? 다시 보세요. 여기. 게임에 참여하는 경쟁자들의 이득과 게임에 참여하는 경쟁자들의 이득과 손실의 합이 제로가 되는 제로섬 게임. 그래서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X의 이득은 뭡니까? Y의 손실이죠. 제로섬 게임. 그렇죠? 제로섬 게임.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36.667. 요 Y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것과 상관없이 X는 36.667이라는 값이 생겨. 반대로 Y는 X가 어떤 전략과 상관없이 36.667이라는 값이 생겨. 그러면 이걸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줍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36.667 어떻게 희한하게 값이 다 똑같이 나왔네? 뭡니까? 생각이 안 나려면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깨닫는 건데요. 뭡니까? 이걸 게임 값이라 그래요. 게임 값. 이게 의미가 뭐예요? X의 입장에서는 무슨 이득이에요, 이게? Y의 선택과 상관이 없는 이득이 X의 입장에서. 근데 Y의 입장에서는 X의 선택과 상관이 없는 이득.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두 사람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했을 때 내가 의사결정하면 저 상대판이 뭐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게임은. 보통 투명은 나는 여기서 결정하고 상대편은 저쪽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뭐 게임 보통 승마 게임이나 뭐 도박 같은 거 말고 그냥 정상적인 게임도 배구 게임도 그리고 축구 게임도 우리가 무슨 갈지를 몰라. 대한민국과 호주가 아시안컵에 축구 결승에 놓고 싸우면 우리가 무슨 포메이션인데 저쪽이 무슨 포메이션인지 서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전략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편이 어떠한 전략을 택하더라도 우리가 제일 많이 이득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골라가는 거예요. 상대편의 전략을 알 수 있어. 우리가 신이라면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상대편의 전략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편이 어떠한 전략을 쓰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전략을 쓰든지 간에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최대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인간의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의사결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2인 제로섬 게임에서 뭘 배웠냐? 우리는 게임 매트릭스를 만들었어. 페이오프 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 서로 여기 시장 점유율이라고 했으니까 X의 입장에서 상대편이 이렇게 나오면 넣고 내가 나오면 뭐 이런 거예요. 서로 따진 거예요. 그 Y도 서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X의 관점에서 본 게임 매트릭스요. 40과 30, 20과 70이라는 건 X는 다 이기게 돼 있어. 뭐 그렇게 짠 거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안 되고 40, 마이너스 30, 뭐 20, 마이너스 70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0, 70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0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현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여튼 뭐 근데 순수한 게임으로 그냥 40, 30, 20, 70에서 X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X는 이득을 봐. Y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70만큼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에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는 데는 상대편의 결정과 상관이 없이 보세요. 기대이익과 비임금 상대편이 무슨 것과 상관인지 모르죠. 뭘 할지 모르니까 그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면은 값이 나온다.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온 그럼 이 전체는 뭐냐? X는 Y가 무엇을 A를 고를지 B를 고를지 모르고 자기가 P하고 1-B라는 확률을 가지고 들어가. Y는 반대로 X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고 자기는 A의 선택에는 Q, 그 다음에 B 선택에는 1-Q라는 확률을 가지고 문제를 풀러 들어가. 그리고 나서 수학 공식을 같이 풀었더니 36.667. 여기 확률은 서로 다르죠. 왜냐? PQ가. 이거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동일하지 않고 같은 거는 0.25씩 나오고 0.5씩 나오고 그건 다른 게임이고 0.833, 0.667에서 P하고 Q의 확률은 다르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런 확률을 가지고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들어가니까 죄송합니다. 그 확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들어갔을 때 최대 값을 할 수 있는 게 36.667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X는 정상적으로 Y하고 상관없이 36.667이라는 시장 점유율을 얻으면 되고 Y는 X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마이너스 36.667을 이렇게 손실을 하기에는 제일 잘한 겁니다. 어차피 이 게임은 Y는 지는 게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게임 값이 나오면 그 게임 값보다 X가 다르게 X가 36.667을 벌 수 있는데 20을 벌어. 그러면 잘못된 게임이고 Y는 마이너스 36.667인데 마이너스 50을 해. 그것도 잘못된 게임이죠. 이 게임 값을 알면 이것이 근거 기준이 돼서 거기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게임 시어리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뭐 게임 시어리는 이렇게 하고 다음 9번째 동영상에서 이제 의사결정 분석, 디시전 추리, 그 다음에 10번째 동영상에서 포캐스팅을 예측 이론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